창업을 언제 할 것이냐, 자격증 취득한 다음에 할 것이냐, 교육 받고 난 다음에 할 것이냐, 뭐 공동사무소 활용할 것이냐, 또는 경험이 있을 것이냐. 또 여기에 이제 언제 할 것이냐 추가적인 부분이 하나 더 있죠. 경기 좋아지면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데 거꾸로 지금이 중개업을 창업하기에는 또 좋은 시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경기 좋을 때 들어가면 내가 거기에서 업력을 쌓아야 되는 기간 동안에는 내가 못 먹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가서 준비하고 있다가 뭐 영원히 사람들이 이사 안 가진 않을 테니까 결국에는 거래가 많아지는 시기가 반드시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바로 중개할 수 있게 갖춰놓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어디에다 할 것이냐? 집 근처에다 할 것이냐? 신규 입주장을 할 것이냐? 또 권리금을 주고 할 것이냐? 새로 할 것이냐? 먼저 집 근처에다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죠. 집 근처에 하는 것의 최고 장점은 뭔가요? 출퇴근이 편하다는 거잖아요. 또 동네 지인들이 많다? 동네 지인분들이 그닥 많지는 않죠, 사실은. 그러니까 출퇴근이 편하다는 게 사실은 집 근처에서의 하는 가장 큰 장점이 될 겁니다, 아마. 단점이 있다면 선택의 폭도 좁아지고 매물 자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물론 내 집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러고 이제 요즘에 보면 신규 입주장이 있죠. 예전보다는 신규 입주장이 훨씬 더 활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양권을 못 팔죠. 그리고 분양권 전매가 풀린 지역에서도 분양권에 대해서 세금이 엄청 세죠. 옛날처럼 다운계약서 써서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예전같이 활발하진 않지만 그래도 신규 입주장에 들어가면 분양권 매매가 안 되면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임대차만 맞추겠다 해서 신규 입주장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이 신규 입주장의 특징은 권리금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죠. 동네 자체가 이제 새로 만들어진 데들이 많아서. 물론 기본 바닥 권리금이 있는 자리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권리금이 없는 자리, 아파트 단지가 아직 입주가 시작이 되기 전이면 그쪽에서 권리금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초도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신규 입주장에서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거의 무한 경쟁이에요. 이 동네에서 중개업 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엄청난 무한 경쟁입니다. 신규 입주장에서는 거의 공동중개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내 매물을 내가 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물건이 많은데 손님이 오면 가능하면 내 매물 양타로 하지 굳이 다른 부동산하고 공동중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규 입주장에서는 거의 내 매물을 하고 무한 경쟁이 돼요. 여기에 이제 신규 입주장 들어가실 때 창업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기회가 아마 생길 텐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신규 입주장 들어갈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약할 때 계약 기간을 가능하면 1년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들이 원해서 2년이나 3년으로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 입주장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상가 마찬가지인데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입주할 때 금액이 제일 비싸요. 임대료가. 그리고 갈수록 임대료가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좀 지나면 공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뭐 세월이 한참 흘러야 이제 자리가 잡히거든요. 근데 부동산 중개업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밖에서 준비하다가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되면 상가로 들어가는데 대부분. 이때 상가로 들어가면 거의 절반 이상은 입주가 시작되면 이미 계약이 다 끝난 거예요. 나도 들어갔으니까 아파트 입주민들도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만 먹고 빠져야 돼요. 그런데 또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임대차 3법에서 주택임대차에서도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이 4년을 살 수 있죠. 또는 뭐 상생임대인 해가지고 5% 인상 제한 두면 거주 안 해도 되는 그 요건들을 주기 때문에 6년까지도 살 수 있어요. 매물이 그만큼 적게 나온다는 거예요. 회전율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서 거의 3개월, 5개월, 6개월이면 거의 해당 아파트는 끝나요, 장이. 그럼 나는 이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입주장만 다니실 분들은. 아니면 이 아파트에서 뼈를 묻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거의 이제 외부에 집중적으로 영업을 해야 되겠죠, 몇 년간은.
어쨌거나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때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2년이나 3년 계약하는 경우예요. 못 빠져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입주장 들어갈 때는 가능하면 1년짜리 계약으로 하셔라. 그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업소를 인수하는 것이, 권리금 주고 인수하는 것이 매출액을 발생시키는 데는 좀 가장 안정적이겠죠. 기존 업소가 어느 정도 매출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 인수하는 것이. 근데 이제 비용도 많고요. 두 번째는 예측도 불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오픈이 돼 있지 않잖아요. 거의 카드 실적처럼.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커피숍 권리금 거래한다라고 하면 포스 데이터만 까면 돼요. 식당도 마찬가지고. 포스로 해서 월 매출이 얼마다 몇 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거든요. 매도인들이 조작하려고 하면 데이터 값들을 매출액을 계속 넣어야 되는데 그 팀 값을 넣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당이다. 근데 평균 객단가가 뭐 2만 원 선 하는데 15,000원 2만 원인데 15,000원 2만 원 15,000원 2만 원 이렇게 매출 나다가 갑자기 뭐 한 50만 원 매출 이렇게 카드로. 이런 것들은 가짜 데이터니까 금방 걸러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그게 없어요. 신고를 잘 안 하니까. 그리고 뭐 카드 매출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신뢰하고 할 수밖에 없는데 하고 들어갔더니 예상외로 손해보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어쨌거나 그 기존 거 권리금 주고 들어가는 것은 그나마 안정적이다. 기존 거 권리금 주고 들어갈 때 한 가지는 꼭 체크하셔야 될 게 현재 양도하시는 분이 이 지역에서 중개업을 안 해야 돼요. 그것을 권리금 계약서 하실 때 특약으로 다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무슨 동이죠? 역삼동인가요? 뭐 역삼동이라고 치고 역삼동에서는 뭐 향후 1년간 중개업을 하지 않기로 한다. 이렇게 다셔야 돼요. 그 이유는 나한테 좋은 의도로 양도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한테 양도하고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또 있거든요. 근데 상법상 경업금지에 해당돼서 이거 분쟁이 되면 충분히 분쟁시킬 수 있는데 뭐 애매하거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역삼동에서 하다가 예를 들면 논현동으로 간다.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근 지역에서는 중개업을 안 하는 것에 계약서 미리 물어봐서 안 한다라고 하면 특이하게 넣으면 돼요. 한다라고 하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진짜 중요한 고객이나 또는 중요한 정보들은 안 주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자리를 신규로 하는 것인데 좋은 자리에 신규하는 것이 사실은 비용 면에서는 제일 좋고 현실적으로는 제일 찾기가 어렵고 그렇죠. 우리가 대충 보면 그것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듀윌 합격 패스. 학계론도 민법도 에듀윌 합격 패스. 중개사법 공신법도 에듀윌 합격 후 공법 세법 한 번에